대본 읽기의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나눌게요. 대본 읽기는 처음부터 역할을 정해가지고 읽는 것은 매우 자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무슨 나무야? 그래서 이 나무만 나는 잘하면 돼.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같이 읽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다음에 책에 그 대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물론 역할 A가 있고 역할 B가 있고 또 역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역할 A니까 A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대본을 전부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읽고 이것을 가지고 작품의 이해도 그 다음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작품에 그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유도하시면서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역할 나누기를 미리 해버리면 이건 뭐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 역할로밖에는 자기 역할의 시선밖에는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그 1차 리딩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읽고 내 역할, 네 역할 나눠지지 않고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쩌면 2차, 3차 대본 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이 2차, 3차 때는 역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역할을 나눠서 읽게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꺽정을 한다. 그러면 오늘은 네가 한번 임꺽정을 읽어볼까? 요번엔 누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바꿔서 자꾸 읽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역할도 있고 큰 역할도 있지만 그 작은 역할도 이 극 속에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3차 리딩 때 반드시 우리는 팀 플레이를 한다라는 개념을 주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통 예술에는 좋은 그 추임새라는 그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꺽정이 예를 들어 내가 저놈을 무찌르러 간다. 그러면 옆에서 얼씨구 좋지 가자 뭐 이런 개념의 추임새들 같이 하면서 그리고 작은 역할을 할 때도 이제 추임새를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을 이 작품의 리듬을 함께 타고 가고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있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교우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임꺽정을 하면 좋겠다. 저 친구가 이 역을 하면 좋겠다. 이 친구는 백성을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학생들 나름대로 수줍어하는 학생도 있고 잘 나서는 학생도 있고 잘 나서는 학생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나서는 학생이 임꺽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잘 나서지 않는 학생에게 기회를 줘보는 거죠. 너도 임꺽정 한번 읽어볼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 그 학생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학생들은 이미 머릿속에 누가 임꺽정을 할 거야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읽어봐. 야, 너도 그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이 좀 이렇게 가능성들을 좀 더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미 고정되어 있던 누구는 무슨 역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정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리딩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좀 줘보는 일,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노래를 이때부터 배우기를 시작해야 작품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면서 이제 이 2차, 3차 대본 읽기 때는 이미 노래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딩을 하면서 노래를 또 같이 합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작품의 그 성격과 리듬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노래는 앉아서 배우지 말고 서서 움직이면서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서 배우면 훨씬 이후에 음악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서서 배우기, 몸으로 익히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본 읽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역할을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인공은 따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극을 만들 때 주인공을 한 두세 사람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두세 사람이 주인공을 하죠? 예를 들어 주인공의 모자가 있으면 모자만 바꿨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임꺽정이구나. 얘가 이제 그 손오공이구나. 얘가 백설공주구나. 관객들은 이미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만 걱정을 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따로 없다. 그 다음에 주인공의 노래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합창으로 불러주고 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주인공은 따로 없다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역할을 좀 다수화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역할로 인해서 역할 나누기로 인해서 이 팀 플레이가 망가지지 않도록 아주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상처를 받는 학생들도 있죠. 나는 분명히 이건 줄 알았는데 하는 상처를 받는 학생이 있지만 잘 다독거려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팀 플레이 속에 자기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고 노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맡게 되면 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대부분 다 합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그 음악극이 보통 보면 뭐 한 10분, 그리고 길어야 15분, 20분일 텐데 거기서 이제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합창으로 하고 그 속에서 한두 부분 주인공을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친구에게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간다. 이 개념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했던 역할을 맡았던 친구도 다른 학생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딱 나가면 바로 코러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코러스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서 잠깐 주인공을 하고 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주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무대나 소품이나 의상에 대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요 역할 나누기 단계에서 무대를 어떻게 할 건지, 소품을 어떻게 할 건지, 의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서로가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럼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 인물에 어울리게끔 어떤 디자인을 할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소품은 뭘 들을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오게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면 매우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찾아온 자료들을 놓고 볼 때 이 디자인이 너무 어지러우면 안 되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좋지 않을까? 이건 되게 멋있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좀 잘 살피시면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면 매우 좀 교사가 이렇게 가자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없앨 수 있고 매우 좋은, 그리고 이제 어쩌면 연출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자료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지나고 나면 이 동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동선 만들기도 두 부분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동선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역할을 정하고 이제 또 대본 읽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미 무대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마음껏 자기가 움직이면서 이제 대본을 리딩을 하는 거죠. 손짓을 하고 싶으면 손짓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쳐다보고 싶으면 어디를 쳐다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자유롭게 놔두면 아마 좀 좋은 동작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공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동선을 선택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반복 연습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동선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 출연자들에게 자꾸 개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그렇게 움직이지? 그렇게 걔를 쳐다보면 민망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저렇게 너한테 얘기할 때 너는 무슨 생각해? 이러한 그 질문들을 자꾸 해주시면 학생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쳐다봐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볼까? 그러면 좀 어때? 이러한 그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넌 여기서 쟤한테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상처받는 얘기를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는 상처 받니 안 받니? 저는 안 받는데요. 이 말에 상처를 안 받아? 넌 상처 받으라고 주는 거지. 얘는 너 상처 받으라고 주는데 넌 상처를 안 받으면 너는 상처 안 받는데 그럼 더 세게 해야 되겠네? 그럼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선이 찾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시선이 찾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좀 드리면, 이건 연극계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건데 매직 if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라면, 야 너라면 여기서 쟤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 이건 인물이잖아요. 인물은 사람 아니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 그러면 대신 상처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좀 전달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너는 그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안 아프지? 너는 아픈데? 이렇게 해서 인물과 나와의 간격, 인물과 나와의 차이, 변사또와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글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그런 사람 있잖아, 세상에.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자꾸 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하게 무대에서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해 주시면 이 자연스러운 동선 찾기에서 매우 훌륭한 동선들을 찾아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2단계에서 선택한 무대 소품 제작 선택한 부분에 이제 제작을 해 나가요. 자르고 이제 뭐 붙이고 색칠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뭐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